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또는 자주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섣불리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면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곧 아이 교육비가 나가야 하는데?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등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들이 발목을 잡죠. 그래서 혹자는 매일 아침 억지로 출근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버틸 수 있다. 언젠가는 떠날 수 있어. 라고 되뇌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당장 때려치워도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떨까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당장 경제적 압박이 없다면 굳이 사표를 움켜쥐고서도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겠죠? 물론 회사 생활의 장점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일정한 월급을 통해 안정을 찾으며 가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꿈꾸는 분들 혹은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계획을 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적정 은퇴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대처법은 무엇인지를 조금은 친근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막연히 돈이 많으면 때려치울 수 있다라는 말보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은퇴 준비는 사실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경제적 수입원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텐데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소비 습관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죠. 또 시간이 많아진 만큼 놀라울 정도로 다른 지출 요소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무언가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 했던 취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배우다 보니 제대로 장비를 갖춰야 하고 자주 모임에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은퇴 자금이라는 것은 평소의 생활비 늘어날지도 모르는 지출 예상치 못한 사건 질병, 사고, 큰 수리 등 미래에 대한 투자 비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제시하는 적정 은퇴 자금이라는 게 사람마다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막연히 1년에 얼마 정도 필요에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가족 수, 지역의 물가, 자녀 교육 상황, 주거 형태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건강 상태 등등이 모두 다르니까요. 그러니 이 정도 돈 있으면 내일 당장 회사 때려치우세요. 라는 말은 결국 내 삶의 조건과 목표를 미리 계산해보고 그게 충족되는 금액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2. 구체적인 사례 3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내 주변에서 혹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은퇴 사례 3가지를 간단히 소개할게요. 어디까지나 예시이므로 본인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2-1. 40대 초반에 자발적 은퇴를 택한 미혼 김씨의 사례. 김씨는 어릴 적부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주식과 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집을 마련했어요. 자기 분야 IT 업계에서 15년 정도 경험을 쌓았고 연봉도 꽤 높은 편이라 적금을 꾸준히 부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더 늦기 전에 내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모아둔 현금 흐름을 점검해 보았죠. 마이너스 김씨가 계산해보니 매달 고정 지출 보험, 공과금, 최소 생활비 등의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어요. 마이너스 주택은 자가라 월세 부담이 없고 결혼 계획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 같은 항목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결국 그는 41세가 되던 해에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조금씩 일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원하는 때에 여행도 다니고 재테크 관련 스터디에 참석하면서 투자 지평도 넓히고 있죠. 김씨 사례의 핵심 포인트는 은퇴 후의 고정비가 생각보다 낮고 투자로 인한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혼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었어요. 이런 구조가 갖춰지면 상대적으로 일찍 은퇴를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2-2 자녀 둘 대학 졸업 후 50대 초반에 사직서를 낸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흔히 말하는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주택은 20년 넘게 대출 갚아가며 결국 완납했어요. 어느새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커다란 교육비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부부는 지금부터는 우리를 위해 써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죠. 마이너스 부부가 퇴직 전까지 모아둔 적금, 퇴직금,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 없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 수입을 조금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박씨 부부는 자녀가 독립해 나간 후 집을 일부 리모델링해 1층이나 빈 방을 활용한 임대도 고려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부부는 기존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 근교에 작은 주택을 매입해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수익형 주거 사업을 해보기로 결정했죠. 박씨 부부의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장 큰 지출 요소 자녀 교육, 주택 대출과 해결된 시점에서 은퇴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주택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준비를 했다는 것이 눈여겨볼 점이에요. 단순히 회사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름의 계획을 짜서 삶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2-3 직장 경력 10년 차 30대 중반에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한 최 씨. 최 씨는 특별히 은퇴를 꿈꿨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본인의 취미가 영상 제작이었는데 직장에 다니느라 주말에만 간간히 작업을 하다 보니 늘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합니다. 정규직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면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마이너스 물론 정규직에서 나오는 연봉 대비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건강보험 연금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포기해야 했어요. 마이너스 하지만 최 씨는 10년간의 근속 덕분에 받은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저축해둔 자금이 있었죠. 게다가 결혼 전이라 큰 비용 들어갈 일이 당장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이너스 결과적으로 최 씨는 한 달에 2-3번 정도만 회사 출근하는 외주 업무를 맡고 나머지 시간에는 본인만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완전한 은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된 상황에서 직장의 울타리를 벗어나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선시한 경우죠. 자신에게 맞는 만큼만 일하되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도 한 형태의 조기 은퇴 혹은 은퇴 전환기 모델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은퇴 후의 삶, 정말로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내가 회사 떠나면 우울해지지 않을까? 사람들 못 만나서 외로우면 어떡하지? 게을러지고 몸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 이런 고민들은 당연합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그곳이 하나의 생활 리듬이자 사회적 연결망이 되었기 때문이죠. 은퇴 후에는 스스로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다 보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반면에 잘못된 성취감을 위해 과도하게 취미 활동에 몰두하다가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오히려 과도한 운동이나 활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은퇴를 준비할 때에는 은퇴 후 일상이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계획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은퇴하면 아주 먼 나라에 가서 여유롭게 책 읽고 싶어라고 말하지만 막상 떠나보니 다른 문화권에서의 소통 문제나 의료 서비스 부재 등의 현실과 부딪혀서 일찍 돌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어디에 소속감이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하며 성취감을 느낄 것인가, 새로운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같은 문제에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매일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요. 4.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꼭 따져봐야 할 체크리스트. 고정 지출 점검 매달 최소로 나가는 비용 식비, 공과금, 보험료 등은 얼마인가? 가변 지출 예측 취미 활동이나 여행, 자녀 부모 부양, 질병 치료 등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지출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가?
수입 구조 파악, 퇴직금, 연금, 투자 수익, 임대료, 파트타임 수입 등 은퇴 후에도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있는가? 주거 형태, 재정비, 지금의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사 계획이 있는가?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의 상황은 괜찮은가? 사회적 연결망 유지, 친구나 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교류할 수 있는가? 은퇴 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나 모임은 있는가? 건강 상태 및 보험, 내 건강은 어떠한가?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의료보험 간병비는 충분한가? 이런 항목들을 고려해 본 뒤 각자 상황에 맞춰 어느 정도 목돈이 모였을 때 회사 그만두기를 실행에 옮길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막상 은퇴를 선택한 후에도 나는 무조건 놀 테야 라는 자세보다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5. 마무리하며, 사실 은퇴라는 단어에는 일종의 로망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싶다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죠.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하면 은퇴 후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 설계 차원에서 미리 어떤 은퇴 생활을 꿈꾸는가, 내게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 일찍 은퇴를 선택한 김씨, 아이들 교육까지 마무리한 뒤 떠난 박씨 부부, 파트타임으로 전환한 최씨를 보면 사람마다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여기는 자금의 규모나 시점이 제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존재함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아직 은퇴라는 개념이 아득하게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달 지출 내역과 자신의 미래 소망을 적어보세요. 어느 순간 이만하면 난 괜찮게 살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오면 그게 곧 당신에게 내일 당장 회사 때려치우세요 라는 말이 통할 시점일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조금씩 돈도 모으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계획도 세워두세요. 지금 당장은 회사가 버겁더라도 언젠가 온전히 나만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